살벌한데.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 야경꾼. 시작해 봅시다. 욕망을 검색한다는 건 뭘까? 편의점을 야경꾼, 밤에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아저씨들. 나는 주로 언제 편의점 사용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지. 보통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뭐니? 먹을 거겠지? 이렇게. 설명문이고요. 설명하고 분석하고 뭔가를 비판한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 문화의 현상의 특징, 그 이면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 편의점이 참 너무 많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하는 편의점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알바들도 그렇고. 특징,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영업시간, 매장의 지리적 위치,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다. 역시 대기업이 끼어들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하나 다 계산되어 있어.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자 도시인에게 어울리는 상업 공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거지. 편의점 들어갔더니 막 저희 알바 언니가 엄청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하면서부터 네, 주고 뭐 필요하세요 막 말 걸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 편의점 다시 안 갈 거야. 편의점에서 운영 시스템 이면에 존재하는 주인과 점원의 기계적인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라는 것들. 시작해보자.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어. 그렇지.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계들에게,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그렇지.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구멍가게는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소식이나 소문들의 중심지. 이 옆집에 저기가 서울대를 갔디야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나는 거지. 오메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김씨는 어저께 또 술 먹고 와가지고 가발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를 들어와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은 얼마 전부터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동네에 있던 가게, 처음엔 구멍가게, 그 다음엔 슈퍼마켓, 그 다음엔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그렇지.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 비하면 슈퍼마켓이 말 그대로 구멍가게 같은 거겠지.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까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그렇죠. 자, 그런데 구멍가게 대세, 슈퍼마켓 대세, 대형 할인점 대세,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을 위협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24시간 편의점. 그냥 흐름으로 봤었을 땐 에이, 편의점이 어떻게 대형 할인마트의 상대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89년 한국에 첫 손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급속하게 신장하여 신장에다가 괄호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나 2006년 편의점 수는 만 개, 매출액은 4조 6천억, 매년 10% 이상 늘어납니다. 자, 빨간색 체크. 이렇듯 놀라운 편의점의 성장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편의점의 성장 비결에 대해 얘기해 줄 건데 옆으로 와.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영업시간, 매장의 지리적 위치, 운영 시스템, 디자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 줄 거다. 밑으로 내려가죠. 우선 경쟁력은 첫 번째 빨간색 칠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돈 쓰는 시간이 필요한 거 먹을 거 사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 뒤로 늦춰진다 이거지.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이 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끊어 요렇게 화살표. 우유와 삼각김밥이 제일 많이 팔린다라는 통계를 근거로 우리는 심야에, 왜 하필이면 심야라는 말이 나왔을까? 아침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바로 요거 때문이지. 8시에서 밤 자정까지가 제일 많이 팔려.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가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중 와 이거 되게 신박한데 이게 실제로 팔릴까? 라고 뭐 그런 궁금한 물건들 있어요? 나는 축의금 봉투 그거 있잖아. 그리고 컴싸 그런 게 있더라. 이게 팔리긴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중간 두 번째, 편의점의 성장 요인 24시간. 그 다음,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는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물건이 진열된 물건은 1200에서 2000여 개가 아니라 2000여 종이야. 종류가 많아. 물건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발매, DVD 대여, 보험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의점은 첫 번째 1번 여러 가지 물건을 팝니다. 2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한 식사 가능. 이것은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편의점은 빨간색 체크.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겁니다. 필요한 거 바로바로 갖다 놔줘요. 라고. 나도 우리 집 앞에 홈플러스에서 그 축의금 봉투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분명히 있어. 이러한 것들. 편의점의 성장, 구멍가게, 슈퍼마켓,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단계 빠졌죠. 편의점, 구멍가게, 대형 할인점. 편의점. 근데 여기 좀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대형 할인점 잡아먹고 편의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편의점의 성장 요인 두 가지 나왔죠. 빨간색 체크였었죠. 도시인의 생활에 맞는 24시간 영업,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구비 이런 거지. 택배 못 보내. 이렇게 홈플러스에서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의점이 성장하는 요소 4가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물어봐. Q. 다음 바로 문장에서 A. 내용 전개 방식 문답.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의 근거에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며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 그러니까 재고품 쌓아놓을 창고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물건 발주만 하면 바로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바로 갖다 줘. 이렇게.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 체크.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 깊숙이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야? 술집 많은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 저기 뭐지? 숙취 해소제만 한 줄씩 있어. 이렇게 컨디션만 한 줄 꽉 채우고 있다고. 그런 식인 거지. 이해 안 되지 않냐? 취하려고 술 마셨는데 그걸 또 깨는 약을 돈 주고 사 먹고 앉아 있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역시 콜라가 최고라니까. 아, 요즘 전 콜라보다 사이다죠. 유연화 전략이 맞춰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홈쇼핑과 겨룰 수 있는 원천 경쟁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요게 또 시험 문제지. 거기. 경쟁력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 경쟁력 원천 뭐예요? 첫 번째 규모의 경제, 두 번째 유연화 전략.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구멍가게,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홈쇼핑하고 붙어서도 이길 수 있다. 중간 세 번째,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빨간색이죠. 매장의 디자인. 전국 어디를 가든 편의점은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그 공간은 일단 밝아.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왜?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일단 밝으면 사람들이 돈 더 많이 쓴대.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의 진열장에는 그 극치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아? 백화점은 이미 천정에 불이 밝은데 밑에 있는 진열장은 진열장 안에도 조명이 있어. 백화점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 여기에 나와 있는 비일상성 뭐예요? 이 정도로 써볼까? 화려할 정도로 밝아.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일으킬지 면밀하게 계산하여 너무 밝아서 라면 짓기 부담스러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놓고 있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고요.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케이. 밝아서 상품을 빛나게 합니다. 어때? 사고 싶지?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밝은 조명. 이거지. 우선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밝게 해놨지. 근데 그렇게 해서 밝게 해놨다 봤더니 상품들도 빛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이런. 여성들은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편의점에 들어가기 막 무서웠던 적 있어요?
이지. 근데 옛날에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문도 미닫이문이야. 미닫이문 해가지고 그리고 막 여기에 있어.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여기 뒤에 할머니가 누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고 여기에 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들 자야 되니까 한 6시 되면 불 다 꺼져 있다고. 불 하나만 켜져 있어, 하나만.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옆에서 칼든 놈이 들어오고 나올지 할머니가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면서 튀어나올지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여기 엄청 밝아. 여성들도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에 쓰이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밝은 실내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밝아서 안심. 투명 유리 안심. 그리고 도난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 거울을 통해서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킵니다. 저기 조금 큰 편의점 끝에 구석벽에 있는 냉장고에서 저기 음료수 하나 꺼내려고 하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옆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나와 그 술 취한 아저씨를 거울로 비춰서 알바생이 보고 있다고 위험해지면 바로 구해줄 수 있겠지. 조금 안심. 그런 느낌.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뻗어나가서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아시스 꼬불꼬불 밑줄. 무엇이 그 편의점 매장의 밝은 불빛이 오아시스 여기에 비유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편의점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면은 뭐 경찰 무슨 안심구역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는 아이들과 여성의 110번 112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 가 달려 있어 비상시에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위험에 처해 있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저기 어디야? 편의점 카운터 밑에 버튼 있어요? 누르면 경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안심이 되겠지 라는 것들. 옆에 편의점의 밝은 불빛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인식? 사고 싶어. 아,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야 라는 느낌을 주더라. 다음 페이지. 편의점의 성장 요인 세 번째. 아이고, 여기 체크하지 맙시다.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 그 다음 마지막 매장의 디자인, 환한 조명, 투명한 유리, 볼록 거울, 물건 사고 싶어, 아 안심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입니다. 편의점은 도시와 잘 어울리죠.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말일까?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 이거. 내가 원하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말하고 싶어. 이런. 그렇죠. 구멍가게의 경우에는 주인이 늘 앉아 있어.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 일단 구멍가게 문 열고 들어갔다라는 순간부터 나는 뭔가 돈 주고 사갖고 나와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눈치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 구조가 그래. 따라서 뭘 살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 어서 오세요 할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신라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고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쳐다보지 않아.
그 무관심의 배려가 무관심의 배려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학교 앞에 편의점에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아파트에 그 뒤에 있는 그 초등학교 거기에 와 1, 2, 3학년 애들 끝날 시간에 가면 지옥이더만. 이렇게. 그런 점에서 그리고 막 구경하고 가 막.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여기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어울린다.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 뭐예요?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거.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깊은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 이라는 거.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라는 점 아닐까? 그렇죠.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오늘 삼김 사러 갈 건데 꼭 우리 집 앞에 있는 GS 가야 돼? 아, 거의 GS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삼김이 있으면 그거는 꼭 GS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삼김이면 돼. 그러면 꼭 그게 안 가도 돼. 오늘은 후문으로 가볼까? 이런 거지. 후문 편의점 갈까? 이런 거겠죠. 편의점의 소통 방식. 얘는 다른 색깔로 색칠할게요. 무관심의 배려. 말 안 걸어서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게 해줍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나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여기 편의점이든 저기 편의점 다 똑같아. 그냥 어서 오세요. 끝.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즉석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즉석식품점 어디 얘기하는 걸까? 패스트푸드점. 저기 버거킹 얘기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주세요? 치즈는요? 음료는요? 뭐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끝. 이거야. 걔네들이 나한테 걸 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각본이 짜여져 있지.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그 매뉴얼에 없는 말은 하지를 않아. 이렇게 그것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져 있고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점에 매료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나도 이미 맥도날드 가는 순간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이상의 말을 나한테 걸지를 않아. 이러한 것들. 종업원이 누구든 외모, 말씨, 감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어서 화살표. 편안하게 음식 주문하고 구매할 수가 있다. 바로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머, 효율적이기까지 해. 손님들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엄청 효율적이야. 수다 떨지를 않아. 시간이 절약돼. 즉석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주황색으로 칠할까요? 편의점의 소통 방식, 표준화된 고객 응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것도 매뉴얼인가? 뭐 없어요? 뭐라고? 거기 없으면 없어요. 이것도 매뉴얼인가? 그거는 좀 한번 좀 찾아봐 주려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무리인가 그것도. 그냥 냅둬. 그냥 거기 없으면 없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내 눈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나 얘랑 개인적인 얘기 말 한마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취향을 얘가 쇽쇽쇽쇽 다 빼먹고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그 편의점 그 포스기 본 적 있어요? 거기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자, 여자 이거 있어요.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송출돼. 그러면 본사에서는 뭐 할까? 몇 시대에 몇 시 정도에 뭐 20대 남성이 사는 물품들 주로 그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다 표가 정리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정에 있는 CCTV가 있는데 그것은 도난 방지뿐만이 아닙니다. 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분석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연령대 성별대로 해가지고 어느 이 선반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나 라고 확인하고 결국엔 뭐 사나까지 계산하는 거지.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에 보내져서 분석돼. 어느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서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해 먼저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한 뒤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들어보며 살펴가며 고르는지 유통기한 확인하는지 한 번에 평균 몇 개 구매하는지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딱 오자마자 전주 비빔은 딴 거 보지도 않고 그거 쏙 빼서 가는 거야. 그러면 전주 비빔 삼김이 인기가 많구나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참치마요 들고 고민하다가 내려나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땡기기엔 좀 애매하구나. 메뉴 개발을 좀 해봐야 되겠는걸. 삼김 참치마요 빼놓고 삼치마요 넣어볼까? 뭐 이런 느낌들. 암튼 그렇듯 정교하게 일단 기다리. 오른쪽으로 오면 편의점을 도시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도시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 도시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뭐예요?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관심이 없어요 라는 겁니다. 밑으로 와서 고객 응대의 표준화. 맥도날드랑 버거킹이랑 편의점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아. 응대를 예측할 수 있어. 인간관계 깔끔해. 필요한 말이 없어도 되니까 효율적인 소통으로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까요?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라고 하면은 되지. 봉투 주워봐. 이거는 걔네들의 원하는 대사가 아니야. 손님들이 원하지 않는 대사가 있든 알바 언니 오빠들도 원하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그거 그냥 줘봐. 안 되는데요. 그거 더 몇 푼 한다고 그래. 그냥 줘. 몇 푼 안 하니까 사서 쓰라고. 뭐 아무튼 그렇다든. 나 오늘 너무 공격적이니? 세상의 평화와 피스. 똑같은 뜻이죠. 평화와 피스. 편의점에서 고객 정보를 아는 것은 카메라로 CCTV로 분석하고요. 초소형 카메라도 쓰고 결국엔 영업 전략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갈 때마다 어쩜 얘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게 다 있어. 피카츄빵 빼놓고 다 있어. 필요한 거.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편의점이 급성장해 온 이면에는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치밀한 정보 시스템 덕에
편의점이 급성장할 수 있었어요. 화살표.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편의점의 성장 비결, 인간관계의 특성, 고객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는 영업 전략 이러한 것들. 편의점이 성장하는 요인 다섯 번째, 무관심의 배려. 빨간색이었죠? 무관심의 배려. 표준화된 응대. 치밀한 정보 시스템. 됐고, 어머,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네. 어디에 있었을까? 네, 무관심의 배려. 여기 빨간색이죠? 표준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 잠시만요. 순간 또 나 놓치고 있지? 치밀한 정보 시스템인데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라고는 말이 있었나?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 치밀한 정보 시스템 여기는 체크는 해 놓자. 됐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조금만 참아. 우리 또 요거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한 5분만 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너무 슬픈 일이지. 한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항목으로 한 달에 300 이상의 수입을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무슨 말이야? 300은 개뿔 적잖아. 안 보면 다행이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서 제살깎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편의점 점주의 수익으로 확대되는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어 가맹비 내면서 가게만 내주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이거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나요? 그럼요. 저희들이 계산한 거에 따르면 여기다 편의점 세우면 한 달에 450 뚝딱 떨어집니다 이야기하는 거지. 편의점 그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 엄청 많지. 적자를 보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가 없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계약인 거지. 지들 맘에 안 들면 당신 오늘부터 우리 간판 달고 영업 못합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본사에서 김대희 새끼가 나와가지고 50대 점주한테 막 반말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들 맘대로 3달째 적자라서 더 이상 이거 문 못 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시던가 하면은 위약금 4,870만 원 이딴 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적자 보면서도 그냥 제살 깎아 먹으면서 장사하는 거지. 나쁜 놈의 자식들. 암튼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리하다면서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우리가 지금 말이 좋아 편의점 사장님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우리도 지금 본사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사인해 놨었던 본사에서 내민 약관이 문제였었다. 이 약관 좀 점주들한테 유리하게 고쳐달라 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해서 몇몇 조항은 바로 잡았지만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정해서 가맹점 업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야 우리 이딴 식으로 장사하게 되어 있으면 다 죽어서 좀 살려주세요 해놨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지. 야 우리 다 죽어가는데 뭐 반창고 2개씩 무료 제공해주고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편의점 점주의 감정이입하고 있지? 기업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떠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는 손해 안 봐.
옆에 오른쪽 볼게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본사놈들이 예상 매출에 부풀린다.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 편의로 작성된 약관이 있지. 경쟁으로 치열해지는데 너무 힘들어 그것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 즉 글쓴이의 생각.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본사 쪽에 치우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편의점주들 좀 그나마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가 글쓴이 생각. 편의점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요. 손실금 물어내야 됩니다. 유리한 약관 때문에 본사에게 유리한 약관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 이야기인 거지. 사실 편의점에서 와가 본사에서 얘기해가지고 여기가 또 기가 막히게 편의점 새벽 2시부터 5시에 매출이 다른 데랑 평균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빨 털어놨는데 진짜 2시에서 5시 사이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18일 동안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이야? 인건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 2달 동안 2시에서 5시 사이에 02시에서 05시 사이에 손님이 온 적이 없어. 우리 불 끄고 좀 쉬어도 돼. 난 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무조건 24시간 열려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은 알바 점원들이다. 그들은 우선 일단 비정규직, 가맹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옷을 입고 있고, 그렇죠. 파란색 조끼 입고 있죠. 시급 3,000원 정도, 엄청 옛날 얘기지. 올해 색 뭐지? 얼마지? 9천 얼마, 거의 10,000원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급 3,000원 정도의 그냥 저임금이야, 저임금.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고 창고 정리, 상품 진열, 가게 안팎 청소, 인수인계할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품,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아르바이트 점원들 너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데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횡패를 부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지.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없는 물건 내놔라. 녹차 익수시개 내놔라. 난 나무 이쑤시개 안 쓴다. 돈이 모자라는데 좀 봐줘라. 슈퍼마켓보다 왜 비싸냐. 어이 알바 커피 좀 한 잔 타봐봐. 라는 손님들을 만나면 지극히 곤혹스럽고, 이런 애들만 만나면 정말 인간 혐오 생길 것도 같아요. 아무튼 그러지마. 별거 없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수고하세요 한마디만 더 덧붙여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암튼 징글징글하다. 일단 옆에 오른쪽 점원에 대한 글쓴이의 변해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요만큼 어려움을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런 거지.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만큼 친밀하게 느낍니다. 편의점에 갈 때 여러분 정장 입고 가요? 아니잖아요. 수면 바지에 스레빠 입고 스레빠 신고 가잖아요. 이렇게 편안하잖아?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 별자리처럼 위안을 줍니다. 도시의 성좌, 도시의 별자리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깔끔하고 환해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별에다가 비유해 줬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맛의 삼김은 없지.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열려있는 게 일단 고맙지.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돼.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기계적이야.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먹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불편해서 내가 편한 거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 있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냥 어두운 면이 있어요. 밝은 그 편의점 조명 뒤에는 누군가의 어두움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앞으로 편의점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인간의 욕구를 맞춰주고 있을까? 정도 도시인에게 위안이 되고요. 이 편의점에 이면 소비자들의 욕망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너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겠다. 편의점 주인과 점원의 기계적인 업무 수행, 오히려 이런 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 라는 것들.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촥촥촥촥 더 나의 욕망에 잘 들어맞는 물건들이 들어맞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겠지. 이렇게. 편의점의 이면, 어두운 면 정도 되겠죠. 원래는 다른 면, 다를 이, 얼굴면, 다른 면. 본사와 가맹점 업주들 간의 불공정한 관계.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강도가 높은 노동. 이렇게. 편의점의 두 얼굴. 편의점은 역시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아니, 도시 문명의 고독함을 보여주기도 해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편의점에 나타나 있는 소비시설의 변천. 구멍가게에서 슈퍼, 대형 할인점, 편의점. 이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점 요 사이에 하이퍼마켓 뭐 이런 것도 있었었어. 이렇게 조금 지금 규모보다 조금 작은 하나로마트 그런 느낌? 이렇게 지방에 좀 저기 어디야 이렇게 여행 가면은 그 여행에 있는 읍내에 있는 그 하나로마트 뭐 그 정도의 느낌 그런 하이퍼마트가 있었지. 포천의 하나로마트는 사람 미어 터져. 이야 깜짝 놀랐어. 이러고 다녔어. 막 진짜 거기는 갈 때마다 그래. 사람들하고 부딪힐까봐. 근처에 캠핑장이 많아서. 편의점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요 정도는 외워줍시다. 시간 24시간 빨간색으로 칠해와 얘 빨간색이었죠. 24시간 위치 도심 지역에 접근성이 좋아. 관리 방식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맞춤형 공급이 가성한 배송 시스템 디자인 너무 밝아 사고 싶어 안심시켜 잡고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 현대의 도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일단 무관심의 배려 네 어서오세요 하고 끝이야. 효율적인 소통 쓸데없는 거를 이제 말하지를 않아. 이러한 것들 그것이 뭐다? 도시인의 소통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건데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뭐 그 정도의 느낌. 다음 페이지. 편의점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아니다. 와 죽을 맛이야 편의점 주인. 어우 일도 많고 진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의 입장. 이런 것들 이상하게 그런 진상들은 편의점에 많아. 어디 있을까? 밑에
앞의 활동을 참고하여 현대 도시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나의 생각을 말해보자. 뭐 이런 게 깔끔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정이 오고 갈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도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얘기 나름의 생각을 써주시면 됩니다. 옆에 오른쪽 편의점에 얽혀 있는 욕망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본사가 그러한 전략을 씀으로 인해서 편의점의 성장에 이바지하기는 하지만 지들 본사만 배불려 먹고 살다 보니 가맹점의 수익이 축소돼서 점주는 죽을 맛이고 가맹점주는 유후 나 이제 노후 대책은 요 편의점 하나로 해야지 라고 해놨었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당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점원 입장에선 어서 오세요. 얼마입니다. 할인카드 있으세요? 네, 봉투 20원인데 필요하신가요? 이야기하고 그 이외에 말이 필요 없어. 촥촥촥촥 손님들 빨리빨리 계산해서 내보낼 수 있어. 효율적이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일반 고객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혹시 여기 진도 나가게 되면 또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작년 재작년에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여기에도 역시 볼 것 없고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뭐 다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일단 정치